이야기 속에 성공이 보인다. 주인 토크쇼 석세스토리 김태균입니다.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밤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냥 벚꽃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뭔가 이 연인들끼리 다니는 모습 때문에 외로워지는 모습. 좀 제 편이랑 같이 좀 걷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네. 허전하고 그러면 나를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러 가시겠다. 저기 있어, 저기. 가자. 네, 힘들고 어려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삶을 변호하시는 양소영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야, 21세기 전후 과거와 달리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며 이혼, 재산 분할, 상속, 입양 등 집집마다 벌어지는 일도 가지가지.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가정 내 분쟁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가사 관련 소송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며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선택하는 황혼 이혼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레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로 이어져 관련된 소송 역시 지난 11년 동안 35%나 증가한 상황.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가사, 조세 분야에서 숨 돌릴 틈 없이 한 우물을 판 양소영 변호사. 의뢰인의 굴곡 있는 여정을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다시 꿈꾸게 해주는 가사 전문 로펌 대표 양소영 변호사. 그녀의 석세스 스토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은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네. 고민을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데일리 라디오 DJ로도 저와 같이 우리 윤수연 씨처럼 우리 셋 다 DJ네. 야스리 DJ. 우리 YTN에서도 제가 2년간 양담소라고 해서 네,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양담소 라디오로 진행을 했었죠. YTN과도 또 이런 인연이 있었네. 있으시다. 아주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또 이렇게. 아이고. 장안의 화제. 변호사님은 어렸을 적 때부터 이렇게 꿈이 변호사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었어요? 진짜요? 네, 변호사가 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특별히 꿈이 뭐다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대학에 떨어지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됐어요. 무슨 과를 떨어졌었어요? 그럼? 역사학과? 영문학과. 영문학과. 네,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 혹시 또 삼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장학생이란 이화여대에서 고시장학생을 뽑는데 이제 거기 가는 게 어떻겠냐. 뭐 동생들도 있는데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고. 장학금 받고 가라. 네.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고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로 이제 변호사까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되지 않고 조금 약간은 쉽지 않았다면서요. 그죠?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변호사가 뭐 어쨌든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꿈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고시장학생이 되니까 갔더니 뭐 학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맨날 고시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험은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고시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죠. 계속 공부해 네, 시험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6번 결국 낙방을 하고 7번째 시험을 가서 말로만 듣던 육전칠기. 이야. 럭키 세븐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그럼 지금부터 내 삶의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님의 석세스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씨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짜잔. 양소영 변호사의 석세스 스토리 첫 번째. 당신의 집안 사정을 들어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사를 누군가하고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좀 의논하고 싶은 그런 변호사가 저하고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정확히 가사 사건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근데 뭐 흔히 얘기하시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혼 사건, 이혼. 그다음에 이제 상속 사건. 상속이 있어. 네,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에는 또 소년 사건이 있어요. 소년 사건. 애들이 또 일치면 아, 그렇죠. 뭐 학교 폭력 관련한 사건들, 가정 폭력 관련한 사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뭐 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 이제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실 때 성년후견 사건들. 근데 이제 성년후견은 장애인들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런 후견인 사건. 후견인 사건. 예, 그러니까 정말 집안일과 관련된 진짜 집안에 그야말로 벌어지는 집안일이네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일하고 그걸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의뢰 들어오는 사건도 정말 많으실 텐데 뭐 이 공로를 대신 쌓아주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예. 아, 밑에서. 아, 그럼요. 그렇죠. 진짜. 함께 일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에 걱정거리 있으면 그렇지.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이 안 일하기 되잖아. 되잖아요. 일이 안 돼.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이게 충전이 돼야지 또 일을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여서 그걸 좀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양수영 변호사님은 또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실지 네.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겁나는데요. 예. 그럼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이게 남편은 이거를 부부 갈등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부인을 바라보고 부인을 고치려고 왔다. 부인 고치려고 온 거고. 저희 대표님은 부지런하세요. 굉장히 부지런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좀 가혹할 만큼 부지런하고 좀 단련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포인트를 잡아내실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얻고 누리고 했으면 그걸 베풀고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걸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기애애합니다, 아주. 예. 아니, 방송용인 것 같습니다. 다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또 가사 사건의 이혼만 있는 게 아니고 재산 상속이라는 문제가 네, 또 있죠. 네. 정말로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상속 관련해서 전에는 내가 재산을 나도 이제 돈 모으면 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뭐 형이 가져가는 형이 거 가져가세요. 오빠가 가져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팍팍해지고 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속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혼 가정이 많아지니까 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반 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 집이 우리 엄마가 만들고 돌아가신 집. 그러면 이제 포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건 우리 엄마 건데. 그러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속 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태도도 진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유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놈한테 몰아주고 싶으신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그쵸. 예, 그러려고 유언을 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절대 안 된다. 안 이제 되나요?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는 남아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피 터지게 싸워라. 나는 는 이거밖에 안 된다. 유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 서운한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이제 한 자녀는 해외에 나가 있고 한 자녀는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해외 나가 있는 자녀는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자녀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열심히 옆에서 잘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녀한테 다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어머니. 밖에 나가 있는 자녀는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거기서 자립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못 오는 자녀의 심정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저희 큰 누나가 그렇거든요. 눈물이 큰 글썽글썽한. 누나가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지원이 없이 혼자 나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키우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나가 계신 누님과 네네. 이 태균 씨 어떻게 재산이 동등하게 분배가 됐나요? 형제가 4명입니다. 사남매. n분의 1을 정확히 했습니다. 네, 네, 네. 정확히 했습니다. 이미 분배 받은 거를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진짜 어떡해요? 제가 잘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상속 재산
할 때 이제 오셨으면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여한 거. 쉽게 얘기하면 효자는 기여한 게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예. 이미 사인했으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공한 줄 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일에도 가정에도 100점 만점. 이거면 저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너무? 이것까지 완벽하면. 사실 뭐 100점 만점 이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엄마가 일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일하는 엄마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많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약간 빈자리, 뭐 원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있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학교 생활을 잘했던 거는 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조금 너무 엄하게 하긴 했죠.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또. 그래서 뭐 현장 체험 학습이나 막 이럴 때 이제 저는 못 잘 가잖아요. 못- 그러면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는 일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네. 하셨대요. 그다음에 지네들끼리 싸우면은 이제 막 멍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한여름에 긴팔 입고 있고 엄마한테 보이지 들키면 안 않아요. 되니까. 그래가지고 각서가 남아 있어요. 싸운 거에 대해서 비밀 유지하기 어머, 각서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다르다. 하면서. 역시 달라요, 변호사님의. 저희 애들한테 차용증도 많이 받아놨어요. 체험증 내용이 뭐예요? 돈 가져가면은 이제 나중에 갚겠다. 무조건 받겠다. 네, 아직까지 채무가 남아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이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오, 철저하다, 철저하다. 저희 나이쯤 되면 또 겁도 많아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주제지만 요즘 중년 이혼이라든가 뭐 조론이라든가 뭐 네. 황혼 이혼이라든가 뭐 예전보다는 그런 센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저희 남편하고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23년인데 앞으로 우리 남편하고 30년을 살아야 될지 50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모르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변론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님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심하지 않으니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이혼을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말이죠. 참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판사까지 참으라고 하니까. 어머, 터진다, 터져. 네. 근데 이제 그 집의 재산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는 100억대 자산가인데 어머니는 진짜 돈 1,0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자체가 이혼 사유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판사님이 이혼하시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재산을 반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이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사실 이게 이제 재산 관계도 그래요. 내가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명의 재산이 있다는 게 꼭 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내 그동안의 기여,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는 인정을 거니까. 받는 거잖아. 네. 맞아. 이런 의미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참다 못하고 아이들 큰 다음에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혼 당하지 않는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진짜 이혼 당하지 않는 방법. 이혼 당하지 않는 꿀팁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펜좀 이혼 당하지 않는. 이혼 당하지 않는 꿀팁은 정말 배우자를 존중해야 돼요. 맞아요.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네. 사실은 좋은 부분만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아주고. 삼키면서. 네. 내가 감싸주면 꿀떡, 되니까. 네, 부족하는 꿀떡. 건 남편인 사람이 네. 감싸주면 돼. 여기까지 올라와도 꿀떡 삼키는 거. 네, 이게 이제 이혼 당하지 않는 꿀팁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양소영 변호사의 석세스 스토리 세 번째. 짜자잔. 가사 전문 변호사 양육비를 위해 전사가 되다? 전사요? 전사. 지금 제가 잘 본 거 전사요? 네, 양육비와 관련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혹시 아세요? 몰라요.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배드파더스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 공개된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아이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험한 걸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호인단, 공동 변호인단을 좀 만들어서 이제 무료 변론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을 해서 네. 배심원들 전체가 무죄 판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양육비 이슈의 좀 심각성, 문제점을 좀 많이 알리도록 노력했고 양육비 이행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도 좀 만드는데 저도 같이 좀 노력하고 몇 년 전도 이런 뉴스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어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네. 아이가. 올해 14살 중학생인 아들이 집을 나간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가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이거는 아동 학대다. 아빠가 나에 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거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형사처벌은 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감치 결정이 나고 아직 감치가 뭐죠? 이제 유치장에 거기다 일시적으로 수감을 하는 구금하면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되는 규정이 이제 마련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양육비가 돈 없던 사람이 나옵니다, 돈이. 네. 그거 숨겨놨던 그게 거. 뭐야? 근데 이게 지금 배드 파더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런데 배드 마더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엄마는 여자는 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 내가 이제 이혼한 거야. 둘이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했어요. 했어. 여보세요? 전화 빨리 안 받아? 아, 왜? 아니 지금 애들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 근데 엄마랑 아버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번다고 돈 하나도 양육비를 나한테 안 붙일 수가 있냐고. 아니, 내가 일을 성의 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돈도 못 벌고. 아, 난 모르겠어. 아니, 알바라도 그냥 해, 알아서 알바라도. 해. 아, 돈 잘 벌잖아. 아니 당연히 성이라도 보여야지. 엄마가 여보가 그걸 알아서 어떻게- 나 하란 말이야. 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정법원에 가서 보시면요. 수입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구간, 그다음 아이 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와. 근데 수입 구간이 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부모라면 돈을 벌지 못해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 양육비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2015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우리도 바람 피운 사람이 이혼할 수 있게 파탄주의를 도입하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쪽에 섰냐면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쪽하고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쪽하고 있는데 네. 저는 유책주의가 아직 필요하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논거를 좀 찾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통계 자료를 발견한 게 네.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8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수치를 눈에 본 거죠. 아, 내가 이 사건을 진행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셨구나. 그래서 2015년에 대법원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변론을 맡게 됐거든요. 예.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며 희생해온 상대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더 절실하며 그래서 이제 그때 유책주의와 관련해서 변론한 이후에 유책주의 유지하기 위한 하나로 제가 변론으로 파탄주의가 도입이 돼서 마음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나중에 양육비도 안 준다. 그러면 이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이혼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이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해서 이제 양육비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좀 전사처럼 싸우시기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또 상처 입으신 분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슈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 6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남은 인생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변론하는 공익 변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좀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60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릴 거 없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그렇죠. 그때까지 모아져서 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사비를 털어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이제 지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위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는 이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좀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단법인 후원회 콘서트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오셔서 한 곡 그럼요. 네. 소상공 약속 정말 이거 좀 저기 증거로 좀 남겨주세요. 어떤 증거라니까 괜히 제가 입에 침이 말았네 갑자기. 예. 변호사하고 함부로 친하면 안 돼. 자, 이제 변호사님께 비법을 여쭤볼 시간이 도래했군요. 성공을 위해 마음을 새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제가 하면서 많이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요. 어떤 뭐 기사에는 방송인 양소영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래서 양소영 변호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고 나이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나이의 본분을 정확히 지키고 네, 간 것이 네.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드시는. 네. 자,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양소영 변호사님께 우리 석세스토리가 준비한 이런 것도 있어요. 우와. 자, 석세스토리 2023년 리더 본법인 양소영님께 트로피를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런 것도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저도 계속해서 지키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자, 줌인 토크쇼 석세스토리 오늘의 주인공은 양소영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리더와 저희가 함께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